안녕하세요. 뉴스반장입니다. 윤석열 후보가 당선인이 되자마자 본격적인 태세 전환을 시작한 대한민국 기레기들의 작태가 탄식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물론 윤석열 당선자가 후보로 출마하기 전부터 그를 대하는 언론들의 자세는 매우 각별했는데요. 각종 부정부패와 범죄 혐의가 쏟아져 나올 때마다 그를 알아서 방어해주기에 정신이 없었죠. 설상가상으로 윤 후보의 심기관리까지 해대던 찌라시들이 결국 윤석열이라는 괴물 대통령을 탄생시키고 말았는데요. 20대 대선에서는 기울어진 운동장 같은 언론들의 활약이 남달랐습니다. 그렇게 당선자로 만들어 놓더니만 이제는 머리를 조아리고 상전 모시듯이 떠받들기 시작했는데요. 매일 같은 땡윤 뉴스가 쏟아지며 알고 싶지도 궁금하지도 않은 찬양 일색의 기사만 쏟아지고 있습니다. 왜 우리가 윤 당선자가 매일 뭘 먹는지 또 개인 일상을 어떻게 보내는지를 알아야 할 이유가 있나요? 지금 당장 국민이 처해 있는 어려운 민생을 위해 대선 기간 남발했던 민생 공약들을 어떻게 이행할 것인가에 더 관심이 있는데요. 하지만 온통 윤석열 빨아주기 기사만 넘쳐나고 있습니다. 이런 작태를 극명하게 보여주는 사례도 있었는데요. 지난 14일 YTN이 공개한 돌발 영상에서 한 기자의 지나치게 낮은 자세가 뒤늦게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문제의 장면은 이랬는데요. 정말 외람되거나 저희 윤호중 비대위원장님이니까 합병 관련해서 당선인께서 뭐 얘기를 한 거 있다, 3월 안에 처리가 가능할 거 있다 이런 말을 했는데 혹시 거기에 대해서 어떤 진상이라고 하는 것은 부정부패에 대한 진상 규명에는 그 진상이 확실하게 규명될 수 있는 어떠한 조치라도 국민들 다 보시는데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거기에는 무슨 꼼수라던가 그런 것도 없고 지난 13일 윤석열 대통령 당선자가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인사를 발표하는 자리에서 한 기자는 정말 외람되오나라는 극존칭을 쓰며 더불어민주당이 추진 진행 의사를 밝힌 대장동 특검에 대한 윤석열 당선자의 의견을 물었습니다. 이에 윤 당선자는 진상이 확실하게 규명될 수 있는 어떠한 조치라도 국민 앞에서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어떤 꼼수도 없다라고 말했는데요. 역시나 대장동 특검에 대한 직접적인 대답은 없었습니다. 여기서 저희는 조선시대 임금에게나 할 법한 극존칭 상소형 구어체를 듣게 됐는데요. 외람되다, 외람되오나. 이 말은 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에 따르면 외람되다, 하는 짓이 분수에 지나치다는 의미인데요. 그러니까 자신의 분수에 맞지 않게 감히 내 따위가 귀하시고 지체 높은 윗분께 이런 말을 해도 되냐 하는 양해의 말인 겁니다. 21세기 기자가 권력자에게 질문하는 건 자신의 분수를 따질 일이 아닌데요. 그건 언론으로서 기자로서 너무나도 당연한 일인 거죠. 그래서 기자의 정말 외람되오나라는 표현은 아주 부적절했다는 지적이 쏟아지고 있는데요. 지금 언론의 자세가 이 지경인 거죠. 제대로 된 취재와 보도, 기사와 뉴스가 나올 일이 없는 겁니다. 신미희 민주언론 시민연합 사무처장은 기자가 저렇게까지 위축되어 공손한 경우는 찾기 힘들다. 이례적인 장면이라고 지적했는데요. 해당 기자는 그럴 만한 사정이 있었다는 입장입니다. 이 기자는 당시 지도부가 아닌 당선인한테 타당 지도부가 한 말을 그대로 옮기면서 답변을 요구하는 부분에 대해서 인수위 관련 발표를 하기 위한 질답을 받는 자리에서 다른 정치 현안을 묻는 부분에 대해 기본적으로 1인 1 질문 체제의 질문을 연달아 2개 하는 부분에 대한 양해를 총체적으로 구하는 차원이었다라고 애매모호한 자기 해명을 내놓았습니다. 또 그는 YTN 편집 방식에도 불만을 드러냈는데요. 질문 2개를 하는 상황에 대한 양해를 구하는 의미와 당사자에게 민감할 수 있는 특검 수사에 대해 묻고 답변을 얻기 위한 차원도 있었는데 이런 상황을 무시한 채 외람되오나를 부각한 점, 질문의 내용을 자막으로 처리한 다른 사례와 달리 질문의 내용이 아닌 외람되오나를 자막으로 처리한 점 등을 의도성이 다분했다면서 YTN에 대한 법적 대응 의사를 밝혔습니다.
반드시 꼭 법적 대응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민 모두가 어떤 기자인지 몹시 궁금해하는데요. 대한민국에도 권력에 이렇게 머리를 조아리는 기자가 있음을 저희가 반드시 알아야겠죠. 지금 정작 중요한 게 뭘까요? 마치 50시대 땡전 뉴스를 보는 듯한 2022년 3월 대한민국 언론은 윤 당선자가 매일 뭘 먹는지, 김치찌개, 짬뽕, 꼬리곰탕, 또 김건희 씨가 언제 등판할지, 김 씨의 미모가 대만에서 어떤 평가를 받는지 등 가십성 찌라시와 찬양 일색의 기사뿐인데요. 더더군다나 청와대를 용산으로 옮긴다고 야단 법석을 떠는 보도도 아닐 겁니다. 그건 예상과 절차에 맞춰서 국가 통수권자가 된 자의 권한으로 진행하면 될 일입니다. 물론 말도 안 되는 일이라는 건 국민 모두가 잘 알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논란도 그리 오래가지 않을 거라는 게 제 생각인데요. 현실성이 없기 때문이죠. 정작 중요한 건 이런 언론들의 황당한 기사들이 정작 알아야 할 진실들을 덮어버리고 있다는 건데요. 윤석열의 비리와 범죄 의혹에 대한 특검, 그리고 윤 당선자가 대선 기간 내놓았던 수많은 공약이 일주일도 안 돼 없어지거나 뒤집혀지고 있는 황당한 상황을 애써 감추고 있는 겁니다. 지금 윤 당선자가 해야 할 일은 코로나 상황 속에 어려움에 빠진 민생을 챙기는 일이 우선시 되어야 할 것입니다. 조단이 예산을 써가며 자신의 심리 안정을 위해 청와대 집무실을 용산으로 옮기는 무리수가 아니라는 거죠. 이제는 뭐가 좀 보이시나요? 언론이 덮고 있는 진실을 말이죠. 예를 들어서 미국에서 대통령 당선자가 당선되고 3일 있다가 펜타곤 나가라고 그래봐요. 내가 거기 사무실 써야 되겠으니까 당장 이사가라고. 남의 일이라고 생각하면 정말 황당한 거예요. 그게 뭐 그럴 수도 있는 것처럼 자꾸 기사들이 많이 나오는데, 또 한 가지 이 국방부 청사 그 건물을 옮기는 게 아니라 시스템을 해체하는 거잖아요. 네. 기존 시스템을. 이 이재문에 대해 아무도 얘기하지 않는 대목 하나만 얘기하자면, 지금 국군 통수권자는 문재인 대통령이에요. 앞으로 5월 9일까지 그렇습니다. 근데 국군 통수권자가 따로 있는데 통수권자하고 아무런 협의 없이 당장 국방부 방을 빼라고 하는 거예요. 국방부가 아직 당선자의 희하에 있는 조직이 아닙니다. 그런 권한은 없어요. 당선자는 취임 전에 국방부가 직결한 군사시설 지휘통제 라인을 자기 마음대로 재배치할 수 있다. 그게 어디 있어요, 그게? 이게 일반 사무실 방빼라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 규정도 없고 법적 근거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데 그냥 해도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네. 언론이 그 대목을 지적하지 않는 건데, 그런 규정이 어디 있어요, 세상에? 그런 규정은 없습니다. 어디에도. 그렇게 하고 싶으면 그런 법률 규정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